세이노의 가르침, 뭘 어떻게 해, 피보다 진하게 살면 되지. 이 책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 특히 이 30대 젊은이들은 반드시 읽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세이노 이분에 대해서도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분의 책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의 의견이 그냥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저는 그냥 이거는 뭐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내 말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스크래치하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스크래치하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스크래치하고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삶이 그대를 속이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유류니까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다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범죄들도 죽으라고 노출시기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 넘는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어릴 때는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떠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거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이 독자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연놈들을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임장 비용으로 수십 수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 그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쪽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귀를 쫑긋 끓이고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자기 학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조언을 우선시하며 따라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장수를 한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러나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 통 언제나 준비하여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멋진 말이 있는데, 독자들이 보는 메일 중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다.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은 동일하였고 내 조언도 동일하다. 왜 속으로 사귀려고 기를 쓰면서 열받는가? 상급자, 하급자 관계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뜸들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내게 보냈던 메일 내용을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라. 반드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uck you money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574쪽에 보면 그 fuck you money가 나오는데요. fuck you money가 뭐냐면 생계 유지비라는 거예요. 그 생계 유지비는 뭐냐면 누구에게라도 fuck you라고 내뱉고 직장 때려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바로 fuck you money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6년도에 방영된 빌리언즈라는 미디어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What's the point of having fuck your money if you never say fuck you? 이제 직역하자면 누구에게라도 fuck you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fuck you money가 있다는 게 세상에 무슨 소용이냐. 인데 처음에 이 티를 누가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fuck you money가 그 fuck you money가 새겨진 티셔츠가 13에서 20달러에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fuck you money를 모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분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왕따나 폭언, 폭력의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일을 못하는 저성과자들 역시 직장에서 많은 괴롭힘을 유발하는 동일한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다르죠, 이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왕따일 그 사람이 피해자면서 가해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상사에게 fuck you를 외치건 부하에게 fuck you를 외치건 못하겠으면 못해 먹겠다고 fuck you money가 있건 없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fuck you money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냐, 받는 연봉의 10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fuck you money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에서는 성과를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진짜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고 쓰러져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2억 원대의 30평형 자기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주식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면 빚이 1억이 생기게 된다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갖고 1억 원을 갖고 전세를 구하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빚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더 낮은 곳으로 내던져 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밤에는 포장마차라도 해야 된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지 불법적으로 콩밥 같은 신체 일부라도 팔아서 빚을 갚든지 해라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빚 갚아서 월세방으로 옮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서구에서는 보면 이 스크래치가 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래치가 어디에나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크래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from scratch, 무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 조금씩 선을 만들어가라. 돈 같은 것을 긁어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라는, 이분의 생각이 정말 멋지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아들, 딸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누군가가 반드시 좀 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이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살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살은 이기적 자살이 있고 이타적 자살이 있고 아노미 자살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자살은 이기적 자살하고 아노미 자살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 자살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소외감이나 우울증으로 하게 되는 자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지나치게 융합, 결속이 되어서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타적 자살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자살, 이게 지금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획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멋진 말이 하나 나오는데 트레인 포스팅이라는 게 나와요. 삶이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추는 게임을 할 뿐이다라는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트레인 포스팅이라는 말은 영국의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차역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기차 번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게 즉 트레인 포스트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영국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차가 오면 열차는 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다만 열차가 오는 번호만 맞춘다라는 거야. 번호 맞추기 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트레인 포스팅의 의미는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고 다만 번호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다. 이 책에서 하는 말 중에서는 뭐냐면 삶의 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지 마라. 절대 대입하지 마라.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트레인 포스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주인공 에마 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영부인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이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을 겪고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심. 이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의심이다.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승자는 일단 달리기부터 시작하지만 달리면서 시작하고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 전에 뭐부터 한다? 계산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이게 왜 유대 경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람 진짜 멋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일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다. 그러다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고? 이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자들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자살자들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대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 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탱탱한 몸만 가지고 있음에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으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그 건강 정의를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체적으로도 병이 없는 상태이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인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는 아니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아니므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몸이 하나 튼튼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아니면 육체적 건강은 위협을 받는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라.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다.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진짜 멋있습니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에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 육체적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아무 일이나 이 사람은 재미있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한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을 믿어라.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근데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69페이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책은 정말 책값 아깝지 않습니다. 이 책 엄마야 책값도 너무 옳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야, 이 책이 7,200원밖에 아니라니 내가 사고도 놀랍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은 전부 다 지금 이분의 책은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게으른 거고 아무도 어떻게 해결해주지 못한다.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이게 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여튼 책이 너무 좋으니까 끝맺음을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